안녕하십니까. 명인 스카이 수학 박재근입니다. 중1, 2 학부모님들께서 오셨는데 먼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학부모님들이죠. 왜냐면 체계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특히 수학이 아예 공통수학으로 이름이 바뀐 거를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선행을 많이 나간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예 체계가 바뀌어 버렸어요. 수학 하에 있던 게 쉽게 말해서 고등수학 1학년 2학기 때 하던 게 1학년 1학기로 들어와 버렸고, 그리고 또 제가 나이가 많진 않지만 저 때 배웠던 그런 행렬이라는 단원이 이때까진 한 근 5년간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 추가되면서 아이들이 배웠던 단원과는 다르게 새로운 단원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름도 바뀌면서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이렇게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제 수업은 명인 스카이 수학이라고 명인학원에서 새롭게 브랜딩한 나만을 위한 수학 매니저.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형 강의를 많이 듣죠. 또 뭐 인터넷 강의도 들을 거고. 근데 그 중에 모든 학생들이 다 그 선생님의 수업을 받아들이고 1등급이라면 얼마나 걱정 없고 좋을까요? 근데 옷도 사이즈가 있듯이 학생들한테도 맞는 수업, 그러니까 본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과 본인들이 어떤 선생님과 잘 맞는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명인 스카이 수학은 본인의 진도에 맞게 또 본인의 수준에 맞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개인별 맞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절대평가로 바뀐다. 아까 앞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1등급이 10%밖에 안 된다. 10%나 된다. 이제 바뀌어서. 그래서 변별력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저런 체계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하는 공부 수학은 원칙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배우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외워서 푼다, 또는 우리 아이가 문제 잘 맞춘다. 근데 요게 뒤로 가버렸네. 아이들이 처음 학원에 와서 문제 푸는 걸 제가 봐요. 보면 답은 또 많이 맞추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억, 니은, 디귿, 만약에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있는데 기억은 보통 쉽게 맞게 내줘요. 근데 보기에 어때요? 기억 다 들어가 있죠. 기억 1, 2, 3, 4, 5에 기억 맞춰서 기억 거르고 싶은데 기억이 1, 2, 3, 4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5번 하나 거르고, 그 다음 니은, 니은 좀 애매한데 니은 세모 쳐놓고, 디귿 맞다. 그러면 기억 틀리고 디귿 맞네. 그럼 보기에서 찾아보면 꼭 두 개가 남아요. 누구냐? 세모친 네모. 세모친 네모란다. 세모친 2번. 그 2번이 답을 가르거든요, 결국에는. 자, 처음, 요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게 제일 처음 왔던 학생이, 여기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기억, 니은, 디귿에 아무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근데 디귿, 미음은 틀렸대요. 얘네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개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답은 맞았거든요. 근데 얘는 맞다 해서 숙제 다 했다. 선생님, 나 모르는 건 없다. 그래서 틀린 것만, 별표 친 것만 봐줬어요. 근데 이런 게 한두 번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보자. 다 봤어요. 이거 설명해봐봐. 왜 기억, 니은, 디귿은 표시를 안 했어? 좀 애매해서. 근데 쟤네는 틀린 거 확실해서 쟤네 답했어요.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아이들. 부모님들이 숙제 다 했나? 물어보면 다 했다 엄마. 나 학원 가서 잘 받는다. 수업도 잘 받고 선생님이 혼도 안 내고. 근데 이 아이를 제가 굉장히 좀 혼을 내진 않지만 이거는 설명해봐라. 내가 납득하면 그렇게 하겠다. 맞은 걸로 하겠다.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번 풀이 보세요. 자기가 뭐가 맞았는지 뭐가 틀렸는지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답은 틀렸어요. 이건 좀 마음이 아프지만 답은 틀렸어요. 그 다음 풀이 보시면 20번 문제 난이도가 조금씩 제가 더 올려서 문제를 내거든요. 더 올려서 내 문제에도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확실한 풀이가 옆에 다 보이죠. 그럼 얘네가 이제서야 맞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 문제는 그게 안 보이네요. 객관식이 아니라서. 근데 여기 이 친구가 기억 틀렸다고 기억 걸렀나요? 안 걸렀죠. 기억, 니은, 디귿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디귿 맞았으니 디귿만 체크해놨죠.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네. 수능에도 당연히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나오지만 그 문제들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나와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우리가 기역, 니은 쉽게 불러도 결국 디귿 때문에 답이 갈리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거 모르고 그냥 답 맞으면 좋아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학생들마다 다 수준도 다르고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진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다른 진도, 학생들마다 다른 교재를 선정해서 부모님들과 저희는 이제 학생이 오게 되면 팀이 돼야 해요. 제가 사실 학원 강사를 하기 전에 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직업 군인으로 있었어요. 장교로 있었고, 보시면 장교? 좀 다른데? 근데 대학생 때부터 학원에서 일을 했었고 장교로 복무를 하다가 일예로 그때 처음 제가 소대장, 아버님은 아실 텐데 소대장 하면서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시는데, 근데 그 밑에 병사들이 있으면 진짜 요즘 뭐 K 군대 뭐 놀이터다 아니에요. 아니고 그 애들이 왔는데 한 명이 자기가 천식이 있어서 달리기를 못 하겠대요. 근데 진짜 천식이 심해요. 이거 호흡기도 들고 다니는 친구고. 그래서 소대장님 저 진짜 못 하겠다. 그렇냐? 그때부터 이제 스카이 수학이 시작된 거죠. 맞춤형. 그러면 오늘 조금만 해보자. 이거 조금 해보고 내일 조금 해보고. 근데 그 아이가 얼마 전에 42.19 풀코스 마라톤을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와요. 선생님 고맙다. 군대에서는 소대장님을 조금 빨리 하면 소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고맙다. 이제 그때 좀 안 좋은 일들도 많았고 몸도 안 좋았는데 그게 극복이 되더라. 너무 고맙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들도 정말 바뀔 여지가 많은 친구들이고 아직 이런 게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숙제 검사도 맞은 거, 틀린 것만 구분되고 얘가 정확히 뭘 맞췄는지, 정확히 어떻게 틀렸는지 그런 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 아이들의 성적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는 이제 팀이 됐으니까 부모님과의 소통도 필요하고 학생들과의 소통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의 개별 진도를 짜다 보니까 누구는 모의고사 풀고 있고 누구는 조금 쉬운 책 풀고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 친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가 부모님들도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팀인데 아이들만 확인이 돼서도 안 되고 부모님들도 확인이 필요한데 그 진도를 제가 매일 작성해요. 이 아이가 오늘 어디를 했고 어느 책을 했고 모의고사를 풀었으며 몇 번을 틀렸고 등급 컷으로 하면 그때 당시 몇 등급이다. 이렇게 기재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들과 상담을 해요. 그래서 개별 진도를 짰는데 이번 달에는 뭐 수학상을 다 끝내기로 했는데 뭐 이런 일 때문에 못 끝냈다.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하다. 그리고 선행을 부모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 아이가 선행을 해도 될까? 라는 질문을 주시면 항상 객관적인 지표는 모의고사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전국적으로 다 보는 거고 우리가 결국 봐야 할 수능은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고1, 고2, 고3에 맞는 수준의 수능은 평가원 출제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적어도 1, 2등급은 나온다. 1등급은 아니더라도 2등급은 안정적으로 나온다 라고 하면 그럼 선행해도 괜찮다,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팀이더라도 이제 부모님께서 선행을 너무 하고 싶다 하시겠지만 그건 아이에게 독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안 되지만 부모님들과 조율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번 달 상담을 11월 됐으니까 초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 콴다 혹시 아시나요? 우리 아이들 핸드폰 보시면 다 콴다, 큐 해가지고 동그랗게 해서 큐 있는 어플이 있을 텐데 오늘 한번 보세요. 콴다라는 어플이 뭐냐면 이게 엄청, 저도 학생 때 있었는데 이걸 찍으면 그 문제가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다 분석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안을 줘요. 근데 예전에는 답안만 주는 거였는데 요즘 보니까 답안에서 콴다 선생님 이렇게 해서 그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발전했어요, 세상이. 근데 그 콴다라는 어플이 있는데 어제 그 부모님이랑 중3 친구거든요. 근데 예전에 애가 학원을 다녔었는데 여기 앞에 큰 수학 있죠? 그 비읍, 시옷, 수학 이런 데도 있고 다 많은데 거기를 다녔었는데 대형 강의기도 하고 애들이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겠더라. 그리고 선생님들은 수업하기 바빠서 우리 아이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다들 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오래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못하고 집에 와서 그 콴다를 찍어서 보더라. 눈물이 나더라 진짜. 근데 콴다 어플을 보고 풀이를 하는 게 마음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오고 나서는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바로 물어볼 수 있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 나니 콴다는 전혀 보질 않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거는 사실 이렇게 줄였지만 사실 문자로 엄청 장문이 왔었어요. 어머님께서 우리 아이가 중3인데 혼자서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하고 또 욕심이 잘 없다. 근데 한 2주 정도 등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3주차가 되니 아이가 제가 1시간 남겼어요, 사실. 왜냐면 숙제를 아까 같은 그런 친구였죠. 기억, 니은, 디귿. 또 이상하더라고요, 풀이가. 풀이 잘 없는데 맞대요. 한번 설명해 주라, 내한테. 쌤도 네 설명 좀 듣고 싶다. 근데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하니까 나오던데요? 왜 그렇게 갔는데? 왜 그 길을 선택했어? 길이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잖아요? 사실 수학의 풀이란 게 길을 정해놓고 가야 되거든요. 본인이 어떤 힌트 하나를 잡았으면 그 길로 가야 돼요. 근데 그 힌트를 잡은 게 너무 중요한데 그걸 설명을 못하니 당연히 이 길도 모르고 이 길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했어? 잘 모른다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네가 이렇게 해서 쌤이 대답을 못하면 쌤이 1시간 남겨도 되겠나 하니까 알겠대요. 약속했죠. 기회를 준 거고 저도 바로 뭐라 하지 않고 한번 타협을 본 거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와서 보자 이렇게 해서 또 카톡으로 또 혼낼 수만 없잖아요. 응원 한번 해줘야죠. 경준아, 제 실명을 해봐요. 그래서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아니고 고생해라. 괜찮다. 뭐 어쩌겠노. 앞으로 잘해야지. 그러니까 네. 일십은 또 안 해요. 제가 일십하지 말라 했거든요. 네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친구가 쌤 다 하기는 했는데 진짜 잘 모르겠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바뀌었냐. 모르는데 별표가 아니고 밑에 풀이가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봤다는 얘기죠. 고민을 해보고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딱 힌트 하나만 줘요. 이거 이렇게 해봤나?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길로 가려고 했는데 제가 약간만 틀어서 이 길로 바꿔준 거죠. 아 맞네 쌤 되네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학원에 오면서 막 말하고 싶어 해요. 이렇게 가방을 거의 뭐 과장하면 꺼내면서 이렇게 와요. 문제지를 꺼내면서 아니 이거 어제 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 왜냐면 본인이 답답하니까. 다 내용 아는 건데 못 푸니까 그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뭐 무슨 마법을 부리셨냐. 제가 마술사는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중1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마찬가지 똑같아요. 별표 맨날 쳐와요. 근데 별표를 맨날 쳐오는데 자기는 다 해본 티가 나기는 한데 그 친구도 잘해요. 선행도 중1인데 2학년 2학기 거까지 막 했고 이제 3학년 1학기 걸 하면 안 될까 하는 시점인데 별표가 있는데 고민을 안 해요. 고민 없이 별표인 거죠. 나 처음 본다. 별표. 이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제가 숙제를 좀 양은 많이 주긴 한데 못해도 괜찮다. 근데 다음 시간에 와서 네가 내한테 하소연만 한다면 이 문제 이렇게 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 나 알고 싶다. 숙제 다 못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과 통화를 했죠. 부모님, 근데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집에 와서 얘기는 하더라. 선생님이 숙제를 다 안 해도 된다는데 포인트가 글로 가버린 거죠. 나는 그게 아닌데 제대로 풀어라가 포인트였는데 선생님이 숙제 다 안 해도 된다는데. 그래서 이제 아니다. 그게 아니고 얘한테 풀이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그거를 얘기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럼 다음 시간에 지켜보자. 다음 시간 왔는데 또 별표 밑에 다 풀이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제가 이거 어떻게 했냐 물으니까 진짜 그 친구는 말을 잘해요.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쌤 이거 했는데 안 됐고 다른 방법 또 했는데 또 안 되더라. 이거 해봤나 하니까 맞다. 그거 안 해봤다. 바로 그거 하나 알려주고 맞아 말해요. 그래서 이런 후기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한테 좀 맞는 수업이 있구나. 좀 대형 강의들도 많지만 정말 유능한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좋은 강의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강의는 얼마나 될지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숙제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나가서 좀 개선할 수 있을지 고등학교 가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 그리고 제 수업을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우리 아이가 모르겠지만 절대 저는 선행을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그 발달 과업이란 게 있잖아요. 태어나면 며칠 안에 제가 미혼이라 가지고 며칠 안에 좀 걷죠? 한 달인가요? 너무 모르는 소리인가요? 1년인가요? 좀 오래 걸리네요. 그럼 그 선행했다고 해서 애들이 빨리 일어나나요? 애들한테 선행학원 가가지고 걸음마 떼는 학원 가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때가 돼서 그 아이가 그때 해야 될 게 있는 건데 선행만 빨리 나가면 그때 해야 될 걸 다 놓쳐버려요. 그러고 나중에 와서 무슨 소리 하냐. 쌤 이거 나중에 저 수원 배웠는데 수원에 있는 거 아니면 수투에 있는 거 이거 여기다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거는 수투에 가서나 나중에 초등학생 동생, 중학생 동생이 물어봤을 때 이거 미분으로도 되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으로도 되네? 이게 돼야지.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과정을 했다고 해서 이거 고등학교 과정 거 써먹으면 쌤 빨리 풀리는데요? 아니에요. 그때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때 해야 될 게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중학교 때 했던 과정이
고등학교 문제에 나와버려요. 심지어 수능, 제가 이걸 유튜브 찍으려고, 사실 유튜브 각을 좀 재려고 수능에 나왔던, 평가원에 나왔었죠. 21번 문항이 킬러 문항이라고 이제 아시는 문항인데, 객관식 중에 제일 어려운 문항이에요. 근데 그 문항이 아무것도 몰라도 중2도 와도, 중2를 데리고 와도 풀 수 있어요. 약간 유튜브 각 아닌가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유튜브에 한번 학원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려고 했었는데, 아직 기회가 안 돼서 조만간 유튜브 채널 보시면 올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수업을 좀 진행을 해야겠다. 아니면 아까처럼 조심히 한번 가보시면 콴다가 어플에 깔려있다. 그러면 조심히 지워주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